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불혹을 넘긴 직장인 여성입니다. 밥 벌어 먹고 사는 일, 그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이 나이 먹도록 직장에서 버티는 일도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은 일이라서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하며 씩씩하게 힘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들어 그렇지 내 능력껏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야 내가 일하는 대로 월급이라도 타고 제 가치를 인정받으며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당연한 일인데 뭘 그렇게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고생은 있는 대로 시키려 들면서 고생한 사람 공은 생각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당연히 누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겪은 인간들 중에서는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연 듣고 계시는 여자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특히 살림이나 시댁 관련한 일들 중에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해놓고 고생한 노고는 쳐주지도 않는 일도 부지기수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 성격이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얌전하게 당해주기만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마냥 속 터지는 일만 겪고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이런 남편놈과 시댁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겪을 일 없었던 일들 무수하게 겪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대단하게 빼어난 남편 만나 남편 덕 보며 사는 사모님 노릇이라도 하고 살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타서 쓰던 사람이었고요. 뭐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벌이가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서 금전적으로 딱히 이득 본 것도 없는 저였기에 그런 대우가 당연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두 형제 중 막내이고 위로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버니는 저희 부부보다 5년 일찍 결혼해 이미 제 위로 손이 동서인 형님이 계셨고 그런 형님과는 괴팍한 성미의 시어머니 밑에서 서로 동병상련의 기분 느끼면서 마치 전우와 같은 심정으로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형님은 저처럼 직장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이 전업주부지 뭐 식당 하시는 시어머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마다 불려나가게 일수라서 거의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형님이 그렇게 성미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가진 고생 다 하면서도 무급으로 그 대우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도 계산할 건 확실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취급 당했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저희 형님이야 워낙 소심하신 부분도 있고 또 어른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아랫사람이 꾹 참고 견뎌야 한다는 다소 고지식한 부분도 있으신 분이었으니 아마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속에 담은 말 시원하게 한번 내뱉어 보신 적도 없으셨을 거예요. 형님, 그건 아니죠.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붙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걸 안 받는 게 말이 돼요? 에이, 그러게 말이야. 이래서 성격이 팔자라고 하는 모양이야. 내가 동서같이 똑똑하고 똑부러졌으면 할 말 다 하고 살았을 텐데 내 팔자에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형님이 뭐가 어때서요? 사람이 다소 심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형님처럼 마음씨 고운 분도 드물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주버니는 고집도 세고 성깔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안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랬어요. 저희 결혼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시아버지야 직접 뵐 일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형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 들으면 생전에 그분 성질도 보통이 아니셨던 것 같고요. 뭐 시어머니야 말할 것도 없었죠. 남녀 평등의 시대인 이 21세기에 여전히 여자는 출가 외인되면 시댁 귀신 되어 살아야 한다고 믿는 꼬장꼬장하게 짝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형님 같은 유한 맏며느리 얻게 되었으니 옳다쿠나 하고 신나게 부려먹었겠죠. 남편도 성미가 그리 고운 사람은 못 되었어요. 연애할 때는 착하다는 이유로 자기 챙겨야 할 거 챙기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뜯어먹히느니 자기 굳은 심지 가지고 자기 거 지킬 줄 아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웬걸 자기 걸 너무 잘 지키다 못해 욕심이 많아서 남의 것까지 눈독 들일 정도로 무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어머니나 아주버니나 남편이나 똑 닮은 데가 있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주버니는 그래도 자기 욕심내는 부분 얻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저희 시할머니 때부터 이어지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 식당이 수십 년 운영되면서 그 긴 시간 찾아주시는 단골분들도 제법 계시고 수입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뭐 저야 저희 부모님도 다 직장 생활을 하셨고 저도 직장인이고요. 장사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식당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은 편도 아니고 애초에 시어머니 식당인데 시어머니 거지 저하고 크게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 분위기는 자식 키울 만큼 키워놓으면 각자 독립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풍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 밥벌이는 나름대로 하고 사니까 부모님 가지신 거에 대해서 딱히 욕심 부려본 적도 없고요. 제 부모님인데도 그런데 이제 와서 시부모님 걸 욕심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아주버니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집안 식당이니 중간에 크게 식당이 잘못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아주버니가 그런 것처럼 남편도 시모 식당에 대해 이만저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 저랑 똑같이 회사원이라는 말씀은 이미 해드렸죠? 저희 남편 요리라고는 겨우 라면 끓일 줄 아는 게 전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손에 제대로 된 밥상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뭐 저도 그렇게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직장 생활한다는 핑계로 아침이나 점심은 밖에 나가서 해결하기 일쑤이고 저녁 한 끼 집에서 해결한다 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하려고 들지 않은 이기적인 남편이니 부족한 솜씨나마 제가 준비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저 인간이 명색이 잘 나가는 식당 아들이라고 반찬이 어쩌니 저쩌니 타박을 하길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마누라가 주는 거 받아 처먹기만 하면서 그따위로 입댈 거면 굶으라고 밥그릇을 싹 뺏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뭘 내어주던 말든 입 꾹 닫고 제 배 채우느라고 바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얄미운 구석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미식가이고 맛에 예민하면 자기가 한번 멋들어지게 차려내서 마누라 대접이나 할 생각을 한번 해보든가. 뭐 저도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단박에 남편놈 숟가락을 빼앗아 들었으니 그런 남편 반찬 투정 오래 볼 일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얄밉게 구는 건 남편이랑 똑 닮아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평일인데 고조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겠다며 절더러 아침부터 와서 제사상 차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 입장에서 고조할아버지가 아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고조할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요새 제사 지내는 집도 드문판에 시어머니 나이대에 고조할아버지 제사까지 따로 지내는 집 본 적은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뭐 좋게 생각해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정도야 남편 입장에서도
아주 어릴 적의 기억도 남아있고 할 테니 제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까마득한 조상님 단독 제사 지내겠다고 직장 다니는 며느리 연차까지 쓰고 와서 제사상 준비를 하라고 하니 그게 합리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 결혼 전에는 남편 집에 이렇게 윗대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소리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듣기로는 식당 물려받을 때 시할머니한테 하도 호되게 배우고 욕을 많이 먹어서 시할머니라면 일을 가는 시어머니였기에 요새 이런 허례허식 다 필요 없는 거라며 우더른들 다 돌아가신 이후로 제사 지내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고조 할아버지가 웬 말이랍니까? 당연히 못 간다는 말에 난리가 난 시어머니였어요. 조상 알기를 벌써부터 우습게 알아서야 가 시집온 세대가 아주 좋은 거 배워왔구나. 웃기는 건 남편이라는 놈도 제 모친 편들면서 저부터 잡으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면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몇 번을 말해. 아, 그렇게 당신 모친 말씀이 법이고 진리이면 날더러 닥달할 게 아니라 당신이나 연차 쓰고 가서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든가. 쥐도 못하는 걸 누구더러 하라고 이 난리야. 물론 제가 그런 억지에 마냥 당해줄 사람 아니니 근무 시간에 전화해서 뻘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한테 소리를 빽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당연히 그 제사 지나러 가지 않았고요. 나중에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 지긋지긋하다며 없애버렸던 제사 다시 살린 것도 형님 이 집안에 처음 시집오고 나서였답니다. 그래도 그때는 3대 위까지 제사만 지냈는데 며느리 하나 더 생겼다고 그 핑계로 더 저러시는 모양이야. 세상에.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시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조상님들 제사상 보았을 턱이 없으니 그동안은 형님 혼자 그 고생을 다 했겠죠. 저라도 안 가서 형님 혼자 그거 다 뒤집어 쓰신 거 아니에요? 뭐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고 그래도 동서가 그렇게 내질러줘서 내 속이나마 좀 시원하더라. 동서 아니면 어머님 복장 그렇게 뒤집을 사람이 이 집안에 또 누가 있겠어? 그렇게 은근히 소심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형님을 보면서 제 잘못도 아닌데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며느리 알기를 남편이라는 놈이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나 참 우습게 한다 싶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 공짜 노동력으로 부려먹으려 들었다가는 아들놈 호라비 만들기 십상인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나 싶었죠. 이렇게 며느리인 저 당연히 자기들 편할 때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노동력 취급하며 우습게 여긴 걸 그동안 형님이 고스란히 당하셨을 테고 그런 집안에 파란을 불러온 것이 바로 저라는 존재였겠죠. 안 그래도 그 고조 할아버지 제사상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로 시어머니가 자꾸 트집을 잡길래 저도 눈치 없는 척 딱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제사 준비하면 저희 친정 부모님 병원 가실 때나 저희 집 김장할 때나 저 대신 이 사람 휴가 쓰게 하고 저희 집 보내도 상관없죠? 뭐야? 지금 귀한 사위 데려다가 처갓집 머슴으로 쓰겠다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도 이 집안 식구 되고 후손이 되었으니 당연히 우더른들 제사 모시는 것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 사람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 힘든 일 있으실 때 두 팔 걷고 나서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안 그래 여보? 며느리야 감히 귀한 당신 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수리쯤으로 취급하는 시어머니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위도 자식이라는 제 말에 반박할 논리까지는 못 세우겠는지 그저 분해서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와 제 모친과 마누라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알이나 굴려가며 눈치 보며 떨떠름하게 대답하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우습게 취급하는데 마냥 당해줄 줄 알았나요? 남의 집 귀한 딸
이렇게 함부로 대할 것 같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으로 당신 아들내미를 걸고 넘어져야 합주기가 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성격에 저 함부로 취급한다고 해서 참고 살았다간 속병나기 십상이었고, 그럴 때마다 참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받아쳐가며 이 뻔뻔한 인간들에게 한 번을 그냥 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야 형님처럼 고분고분한 며느리만 겪어보다가 뭐 하나 쉽게 져주지 않은 둘째 며느리 언행에 제 딴에 분하기도 했겠죠. 그런들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저들한테 잘 보이진 못한다고 해서 어디 뭐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인 것도 아니고, 제가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꼴 보기 싫다고 내치면 그건 그것대로 저도 편할 일이죠. 저야 저 사람들 억지에 당해가면서 속 썩을 일 없으니 기센 며느리 잡돌이에서 제 입맛대로 만들고 싶어하는 시어머니만 약오르를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매번 지지 않고 속 긁으며 따박따박 받아칠 때마다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모양인지 입을 꾹 닫으면서도 심술 가득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참 성미 고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고난 성미도 그리 곱지 못한 판인데 시어머니 기세를 저렇게까지 등등하게 만든 것은 역시 시어머니의 식당이 잘 되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당신 자식인 아들들보다도 더 자랑거리일 것이 분명한 식당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한미한 식당에서 시댁으로 시집온 이후 식당 이어받기 위해 새댁 시절부터 시할머니로부터 눈물 콧물 쏙 뺄 정도로 호되게 야단 맞아가며 노하우 배워 시할머니 돌아가실 무렵에야 겨우 물려받았다는 식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야 그런 시할머니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학을 떼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 얘기만 나와도 질색을 하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며느리들한테 인색하게 구는지. 원래 시집살이 맵게 당한 사람일수록 더 며느리 시집살이 고약하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원. 그나마 시할머니는 그렇게 집안의 자랑거리라는 식당이라도 물려줬지. 저희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해준 거 없으면서 저렇게 시어머니 유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 심보는 굳이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어렵게 물려받은 식당이다 보니 그 자부심도 클 수밖에 없었겠죠. 시어머니에게 자식이라고는 아들 둘뿐이니 시어머니 댁에서 식당 운영을 그만두지 않을 심산이라면 아주버니와 남편 둘 중에 하나는 식당을 이어가게 될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식당을 물려준다면 당연히 아주버니 쪽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니나 남편 둘 다 장사가 잘 되는 시어머니 식당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건 집사람 누구도 모르지 않았지만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해도 저 같아도 남편에게 식당을 물려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제 남편 고작 라면이나 끓일 줄 안다는 얘기 진작에 해드렸죠? 그런 사람이 식당 운영은 무슨 식당 운영이에요? 요리야 다른 기술 있는 직원한테 맡긴다고 잘 쳐져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식당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평생 직장이나 다녔지 음식 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경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릴 적에야 자기 모친 욕 먹어가며 몇 번 식당 일 거들어보기야 했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로 식당을 이어받을 만큼 대단한 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반면 아주버니는 전공부터 요리로 삼았습니다.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식품회사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다른 식당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고요. 시어머니 고약한 성미 맞춰가며 자기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식당 일 거들며 어깨너머로 야금야금 노하우 배운 것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버니의 처인 형님이 거의 붙박이나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식당 일을 거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식당 쪽에 지분이 많은 쪽은 저희 부부 쪽이 아니라 형님 부부 쪽이었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 결코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도 논리적으로 남편보다는 아주버니 쪽에 물려주는 게
식당의 미래를 생각해도 적절한 처사로 느껴졌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야 뭐 그런 거 알 바 아니었겠죠. 당장 자기 수중에 몇 푼 더 떨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인데 향후 식당을 어떻게 키우는지 후손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그게 중요했겠습니까? 그저 제 형한테 제목 뺏기기 싫어서 어떻게든 형이 아니라 자기가 식당 물려받을 생각에 눈을 굴리고 있었겠죠. 그럴 것 같으면 자기도 형처럼 관련 직종 찾아서 일하고 경력 쌓아서 가능성이나 좀 높여볼 일이지. 욕심은 욕심대로 많으면서 정작 그 욕심 채울 만한 근거는 전혀 만들지를 못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저러나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노릇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아주 제대로 열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신도 마냥 그렇게 남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식당 먼저 찾아가서 거들기도 하고 좀 그래. 형수님 하시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것도 없어? 이 인간이 출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형님이야 나처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형님이라고 좋아서 거기 가서 거들고 있으신 줄 알아? 어머니 성미가 하도 괴팍하니까 형님이 그걸 이기질 못해서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월급 한 푼 제대로 안 주시고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제정신 차려. 자기 형수가 무급으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 자식으로서 바른 소리에서 좀 챙겨드릴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자기 마누라까지 자기 모친 아래로 쑤셔 넣으려고 들어? 무슨 가족끼리 월급이니 뭐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어머니한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식당 주인이 바뀔 판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언제 어머니 식당 물려받고 싶다고 한 적 있어? 자기가 혼자 욕심에 눈이 멀어 허물켜고 있는 주제. 그렇게 어머니 식당이 욕심이 나면 자기가 가서 거들고 눈도장을 찍지. 그것조차도 당신 스스로 하기 싫어서 마누라 보고 그 짐을 떠넘겨? 저 사람이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형수님이 만날 저렇게 식당 일 거드는데 당신이 가서 일하는 게 균형이 맞지? 왜 그걸 날더러 떠넘겨? 떠넘기긴 뭘 떠넘겨. 애초에 내 친정 일도 아니고 당신 집안일인데 어차피는 어머님 식당이 누구 물려주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 상관이 없긴 무슨 상관이 없어. 그게 다 몇 푼인데.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라고. 괜히 나더러 와서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있는 대로 대거리를 한 후에 저는 저대로 출근한다고 나오고 그 인간은 그 인간 성질을 못 이겨서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어딜 감히 절더러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라느니 마느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있으면 욕심 있는 사람이 가서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조차 하기 싫어서 제 마누라한테 떠넘기는 주제 어디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러니 제가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좀 참아보려고 해도 그러기가 힘들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저런 소리를 제가 미쳤다고 져줘요? 저도 먹고 사느라 제 코가 석자인데.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퇴근하고 나면 힘들어서 녹초가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모친 식당에까지 가서 일을 추가로 더 거들라고요? 저 인간 양심이 있는 인간입니까? 그래도 연애할 때는 저렇게까지 경우 없는 소리는 안 하던데. 그게 결혼할 때까지 본색을 숨기느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점점 제 모친이 형님적으로 식당 물려주는데 마음이 기우는 것 같으니 더 눈이 뒤집혀서 저 꼴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식당에 되도 않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건 시모 식당도 그랬겠지만 식당 건물 자체도 욕심이 나서 그랬겠죠. 시어머니의 식당이 있는 건물은 처음부터 시어머니 소유의 건물은 아니었으나 수십 년 식당 운영으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매입한 건물이었어요. 식당 건물 자체가 층수가 높거나 규모가 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은 건물이잖아요. 시모가 식당을 물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식당 건물도 함께 물려주게 될 가능성이 컸겠죠. 여러모로 시어머니 앞에 달린 것이 많으니 저 인간이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모양인데 거기에 저까지 장단 맞춰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야 그저 가늘고 길게 지금 다니는 직장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고 다녀서 정년퇴직해서 노후 준비까지 차곡차곡 준비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성격을 생각해봐도 그랬습니다. 그분 성격에 제가 가서 몇 번 알랑거린다고 당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식당과 재산 쥐어줄리 만무하실 분이셨습니다. 저도 저지만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퍼주시는 성미 아니셨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 결혼할 때 벌써 한몫 떼어주고도 남으셨겠죠. 뭐 그런 거 바라고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째 아들이 되어서 제 어머니 성미를 저리도 모를까 한심할 지경이었죠.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그저 남편이 자기 욕심에 설레발 치는 줄로만 알았던 그 말을 시어머니 입에서까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내 청춘 다 바쳐서 이만큼 키워놓은 내 식당인데 아무리 자식이라고 한들 이거 꽁으로 넘겨줄 줄 알았더냐? 내가 너희들 할머니 밑에서 20년 넘게 가진 욕 얻어먹으며 손발 부르터가며 배운 세월이 얼마인데 그걸 이렇게 자식놈들이라고 날로 먹으려 든다고 내가 내 식당 홀랑 내어줄 줄 알았어? 그날도 명절 한가운데 또다시 식당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아주버니와 남편 사이에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뭐 아주버니 입장에서도 매번 툭툭 찔러대는 남편이 못마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겠죠. 성질머리야 둘이 똑 닮았지만 그래도 아주버니는 식당 물려받겠다고 최소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쥐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형한테 식당 뺏길까봐 도깨눈을 뜨고 있는 동생 꼴을 보는 게 그분 성미에도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라고 모여봤자 항상 이렇게 좋은 분위기 날 턱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이런 식으로 자식들 불화가 끊이지 않으니 가뜩이나 당신 소중한 식당 쉽게 물려줄 생각 들지 않는 판에 더더욱 심사가 꼬이셨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큰 소리가 나게 된 겁니다. 저야 뭐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저런 걸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뭐 가족끼리 그리 단란한 사이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고요. 그런 제가 화들짝 놀라게 된 건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이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시어머니 식당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내 식당 나와서 밑바닥부터 배워서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이상 나 내 식당 물려줄 일 없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식당 나가서 일 배우면 식당이랑 식당 건물 우리한테 주는 거지? 야, 네가 왜 끼어들어? 네가 어머니 식당에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 형이야말로 왜 벌써 형 식당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데 나도 엄마 자식인데 못할 것도 뭐야? 자기들끼리 열이 받아 부는 바람에 순식간에 지나가기는 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모가 자기 식당 물려주는 대가로 제 노동력을 도마에 올렸다는 것을요. 저는 저대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지 자기들 덕볼 생각 추호도 없는 사람까지 왜 끌어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제가 시어머니 성미를 모릅니까? 제가 진짜로 시어머니 식당에 나가서 일을 거둔다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식당 물려주실 양반입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형님한테 식당 물려주고도 남으셨겠죠. 형님이 벌써 몇 년째 시어머니 밑에서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디 누구를 만만하게 보고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그다지 사이도 좋지 않았던 며느리 부려먹을 심산으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라는 건 3살짜리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그저 허언일 뿐인 말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드는 건 어리석은 제 남편 놈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남편 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씀 들었지?
당신 당장 내일부터 어머니 식당 나가서 거들 생각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내가 식당을 어떻게 나가? 지금 직장이 문제야? 그따위 직장 때려치우고 당장 엄마 식당부터 나갈 생각하라고. 이 멍청한 놈이. 그 자리에 있는 다들 시어머니가 저 부려먹을 심산으로 한 거짓말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저놈만 멍청하게 넘어가서 저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직장을 관둬요? 제가 왜요? 제가 미쳤다고요? 제가 심호 저 웃기지도 않는 허언에 왜 제 평생을 건 직장까지 때려치워야 합니까? 하지만 남편놈 폐악은 이제 점입가경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식당 건물 시세가 얼마인지는 알아? 거기서 식당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건물 세만 받아먹어도 그게 얼마냐고. 당신 지금 꼴랑 몇 푼 벌려 그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꼴랑 몇 푼? 지금 어디다 대고 누굴 들어 꼴랑 몇 푼 번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도 고작 벌어오는 거 꼴랑 몇 푼밖에 안 되는 주제. 뭐야?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아직도 네 모친을 그렇게 모르냐? 아주 욕심에 이제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야, 툭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정말로 내가 당신 식당 가서 개처럼 기면 식당 당신한테 물려준다고 치자. 그럼 그 건물 당신이 받았다고 나한테 명의 변경이라도 해줄 거야? 뭐야? 내가 왜? 허! 내가 왜? 나야말로 내가 왜다. 그 건물 받아봤자 네 놈이 나 줄 리도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네 모친 부엌대기 노릇이나 해? 그게 그렇게 탐이 나면 날더러 이 난리 칠 게 아니라 네 놈이 직장 때려치우고 식당으로 들어가든가. 꼴랑 몇 푼 벌지도 못하는 놈이. 당신 그 말 다 했어?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는 네 놈은 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인데? 내가 안 그래도 네 놈 진짜 벼르고 있었어.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당신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면 나 정말 당신이랑 다시 생각해보는 수가 있어?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이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꺼지고 이혼 못할 것도 없지. 너 같은 놈한테 이따위 대접이나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뭐가 아쉬웠어 네 놈이랑 같이 사냐? 자기 딴에는 대단한 승부수라고 이야기를 띄운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그런 말에 꿈쩍이나 할 성미인가요? 그리고 이혼,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 놈하고 살면서 속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저놈이 제 마누라 알기를 우습게 여기며 제 모친 식당에 눈깔이 돌아 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 벌일 것 같으면 그 집 계속 받아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속된 말로 요새 세상에 이혼이 뭐 그렇게 대수랍니까? 정 못 살겠으면 일찌감치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건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멍청한 놈이 진짜로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 사표 쓰고 시어머니 식당에 기어들어가겠다고 찾아갈 줄은 몰랐어요. 아니 도대체 저놈이 머리가 있는 인간입니까? 상식적으로 시어머니가 저놈을 식당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치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물려줄 것 아닙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놈, 식당 쥐어주었다가 순식간에 말아먹을 게 뻔한 놈에게 누가 턱하니 식당을 물려주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사표까지 쓰고 식당 물려받겠다고 찾아갔을 때는 이미 아주버니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니도 보통 물밑 작업을 한 게 아니었겠죠. 상황이야 자기 동생보다야 자기가 훨씬 유리했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식당 물려받기 위해 했던 노력들, 쌓아온 경력들, 실력들 열심히 어필하며 설득을 했겠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혼자서 식당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심술이기는 했지만 자꾸 형님 닥달하며 식당에 붙여놓고 식당 물려받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저까지 끌어들여 식당 일 돕게 만들려고 한 것도 그래서였겠죠. 시어머니 생각하기로도 노력이라고는 일절 하는 것 없이 그저 재산 물려받을 생각만 만만한 작은 아들놈보다야 그래도 식당 일에 의욕도 있고 자기 능력으로 더 키워나갈 욕심도 있는 큰아들이 더 믿어왔을 겁니다. 그때에는 이미 식당은 물론 식당 건물까지
큰아들에게 넘겨준 다음이었죠. 그런데 이 미련하고 멍청한 작은 아들놈이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고 나타나다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기겁할 일이었을 겁니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나한테 식당 물려받을 생각이 있는 놈이었으면 진작 요리라도 좀 배우든가. 나와서 식당 일이라도 배우든가. 지금까지 욕심만 많아서 주둥이만 나불댔지. 어미가 식당 일을 하느라고 뼈가 빠지는 동안에도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던 놈이 이제 와서 뭐? 니놈 물려주라고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왔다고? 이 정신 나간 놈아! 니놈이 생각이 있어 없어? 이제 니놈이 뭘 해서 먹고 살 건데? 나이도 40이 넘은 놈이 요새 같은 세상에 죄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이제 와서 어쩔 거야? 이제 와서 어쩔 거냐고 이놈아! 어쩌기는 뭘 어째? 엄마가 분명히 식당 일 도와주는 사람한테 식당 물려준다며. 그랬으면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지켜야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형한테 식당이면 거물이면 다 물려줄 수가 있어? 형만 자식이야? 나는 자식 아니야? 아 몰라. 엄마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왔는데 당연히 엄마가 책임져야지. 식당 내놔. 당장 이 건물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때부터는 뭐 개싸움이 따로 없었죠. 손님들 다들 식사하고 계신 자리에서 정중하게 퍼질러 앉아 제 어미한테 식당 내놓으라고 아주 난리를 치는 남편놈이었습니다. 다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순식간에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래도 남편놈보다는 제정신이 좀 박혀있는지 수치심을 하는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사표 물러달라고 빌어! 가서 빌라고 이놈아! 니놈이 회사 월급쟁이 하는 거 아니면 무슨 수로 먹고 살겠다고. 애초에 니놈이 식당 운영할 배짱이나 있는 놈이더냐? 어떻게 스스로를 몰라도 이렇게 몰라? 아이 벌써 사표 수리까지 되는데 빌긴 뭘 빌어? 엄마가 나한테 식당만 물려주면 해결될 일인데. 아이 난 모르겠으니까 당장 식당 건물 내놓으라고. 이놈이? 니놈이 직장 때려치워놓고 어디서 어미 보고 건물을 내놓으라니 많으니? 니놈이 나한테 건물 맡겨놨더냐? 식당 키운다고 고생은 나 혼자 했는데 니놈이 내 재산에 무슨 지분이 있다고 내놓으라 말아야. 정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굶어 죽고 싶지 않으면 네 형 밑에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일이나 배우든가. 뭐라고? 뒤늦게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게 된 남편놈이야 당연히 제것될 줄 알았던 것 빼앗겼다고 생각했으니 모든 일의 원흉을 시어머니로 돌리고 아주 잡아먹을 듯 패악을 부렸습니다. 못난 아들놈이 실직자가 된 것도 모자라 죄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손님까지 내쫓고 있는 형국이니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대로 열이 뻗쳐 한 말에 놈이 꼴에 그 알량한 자존심을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식당이랑 건물 형한테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형 밑에서 시다발이나 하라는 소리야? 어떻게 같은 자식을 이따위로 다르게 취급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 엄마가 부모야? 뭐야? 이놈이 지금 어미 앞에서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후레 자식이! 이판사판 제 어미에게 대들고 보는 남편놈 머리채를 급기야 시어머니가 휘어잡고야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파국이었어요. 식당 손님들이라고 해봐야 다들 자주 들르시는 분들이라서 어지간히 집안 사정까지 아시는 분들이셨는데 집안 꼴이 이렇게 개꼴이 나니 소문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들 담보 삼아 자식들한테 야가 빠지게 간본 시어머니나 욕심만 드글드글 많아서는 영업하는 업장에서 제 모친에게 패륜하라도 된 듯 패악을 부린 금수만도 못한 아들놈이나 모자가 서로 머리채까지 쥐어잡고 뒤엉킨 기가 막힌 상황이야 널리 퍼져나갔죠. 자식들보다도 당신 자존심이 더 중요한 양반인데 시어머니가 아들놈하고 그렇게 싸워놓고 창피한 소문에 시달리며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시어머니 성질머리에 절대로 아들놈 용서할 리가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쪽도 못 쓰고 식당에서 질질 끌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직장 잃고 믿는 구석이었던 시모 식당은 이제 근처에도 못 가게 생겼으니 놈 쪽박 찰 일이야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었죠. 아직 제 차례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혼이라니? 그럼 마누라 직장 다니는데 푼돈이니 뭐니 막말해가며 네 모친 부엌대기나 하라는 놈하고 내가 계속 살아줄 줄 알았어? 저더러 직장 때려치우고 제 어미 식당 일 거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이혼 결심은 서 있는 상태였어요. 하다 놈한테 저런 취급까지 당하고 나니까 남편이라는 거 차라리 없는 게 내 인생에 더 이득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것이 기어이 놈이 멍청하게 사표까지 쓴 걸 알게 된 날, 그날로 이혼 변호사를 고용한 저였습니다. 가뜩이나 믿고 살 구석 하나 없는 놈이 이제 고정 수입도 없는 무직자가 되었는데 제가 미쳤다고 저런 놈 먹여 살리며 제 귀한 인생을 좀 먹으며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네 놈 어떻게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야 해? 마누라 우습게 여기며 막말이란 막말은 있는 대로 쏟아내던 놈이 이혼하자는 소리가 뭐 대수라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느니 어쩌느니. 그동안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내가 보살이다. 내가 보살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땡전 한 푼 가진 거 없으니 당연히 나 없으면 못 살겠다 싶겠지. 네 놈 수중에 네 어미 식당이며 건물 들어왔어도 나한테 이렇게 애절하게 매달리겠니? 그러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수없이 얘기할 때 귓등으로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 그렇게나 네 모친 식당이 욕심이 나면 날더러 대리어도 시키고 공짜 노동력 부려먹으려고 들 일이 아니라 네 놈이 직접 노력을 좀 하지 그랬어. 멍충에 빠져가지고는 그러면 착하기라도 하든가. 주제 안 막히 욕심은 많아서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제야 니놈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다 들어본다.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식당이 그렇게 탐이 나면 노력을 하던가. 식당 나가도 일 한 번 안 하던 놈이 꼴에 욕심만 많아서는 제 팔자 제가 알아서 말아먹는구나. 꼴 좋다. 내가 니놈 꼴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야. 여보. 놈에게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이혼을 선언하며 정말이지 10년 묵은 채증이 한 방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무려 이혼을 하는데 가슴이 아프거나 아쉬움이 남는다거나 그런 건 일절 없었어요. 그저 후련하고 또 후련했습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저놈은 사는 내내 제게 있어서는 남의 편이나 마찬가지인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이제는 무직자에 가진 거 하나 없어서 이혼하자는 마누라한테 대책 없이 매달리기나 하는 꼴이라니. 저게 저한테 애틋한 마음이 남아서 미련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제 사연 듣는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어코 이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소한 잡음이야 있었겠죠. 무엇보다 그렇게 그동안 작은 며느리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꼬장꼬장 자존심을 세워대던 시어머니까지 찾아온 건 좀 의외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부부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닌데 이제 직장도 잃은 제가 너 아니면 또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저 보듬고 살아야지. 남자는 또 여자하기 나름인 거 아니겠어? 뭔 소리를 하려나 싶어 드러나보자 했더니 결국 또 자기가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덩어리 끌어안을까 싶어 그걸 저더러 처리하라는 소리였어요. 자기 식당 와서 있는 대로 폐악을 부린 막대 먹은 아들놈인데 그래도 아들이라 선처라도 바라는 줄 알았더니 제 아들 떠오를까 싶어 뒤늦게 제 앞에서 살살거리는 시모를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배 아파 낳은 모친 앞에서도 막말하며 폐악 부리는 놈인데 어머니 말씀대로면 그 난동을 부려도 사랑으로 안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자식이야 부모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제 말에 차마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파들파들 떠는 시어미 보란 듯이 냉정하게 내치며 더러운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이혼 이후로 너른 집 혼자 써가며 직장 열심히 잘 다니며 제 생활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간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차곡차곡 정 쌓아온 형님과의 가족관계까지 정리된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동서. 나야 못나서 재주도 없어 이 꼴로 사는 것 말고 다른 선택도 없지만 동서야 자기 능력이 있겠다. 잘났는데 뭐 한다고 이 꼴을 보고 살아. 잘했어. 앞으로는 속 썩을 일 없이 자유롭게 잘 지내. 식당에서 이러저러한 일 있었던 것들 열심히 물어다 준 것도 다 형님이셨어요. 이혼 후로 꼴이 더더욱 남루하게 된 전남편 놈 근황 전해주신 것도, 놈이 요즘도 종종 술에 만취하면 제 모친 앞에 나타나 내 인생 망가뜨린 건 엄마라고 패악을 부린다는 것도, 그런 모자란 아들놈 때문에 말년에 어지간히 속 썩고 있는 전시모 고단한 날들을 전해주신 것도 형님이셨죠. 형님과는 여전히 종종 서로 안부 주고받으며 예전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 넘치는 건 욕심내다가는 꼭 탈이 나는 법이에요. 7살짜리도 알만한 걸 여태 깨닫지를 못해 제 인생을 좀먹고 있는 놈과 갈라서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